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그리고 이제는 양자 컴퓨팅까지 정말 강력한 기술들이죠. 이 기술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딱 그 지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기술계의 두 거물이죠. AMD와 IBM. 이 두 회사 사이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발표됐고요. 또 현재 가장 뜨거운 시장, 바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AMD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전략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양쪽 다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죠. 이 변화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 8월 26일 AMD하고 IBM이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중심의 슈퍼컴퓨팅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어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거창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일까요? 네, 이게 뭐랄까, 각자 제일 잘하는 걸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는 최첨단 고전 컴퓨팅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나 GPU, 또 FPGA 같은 특수 반도체들 이런 걸 제공하고요. 네네. IBM은 자사의 그 앞선 양자 컴퓨터 기술하고 또 큐스킷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있잖아요. 이런 역량을 투입하는 거죠. 아, 각자의 장점을 딱 결합하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 슈퍼컴퓨터만으로는 이게 너무 복잡해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 예를 들면 뭐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설계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 양자랑 고전 컴퓨팅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네, 심지어 올해 말에는 첫 통합 시스템 시연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IBM은 이미 그 일본의 후가쿠 슈퍼컴퓨터라고 자체 양자 컴퓨터를 연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도 꽤 선도적인 시도였는데 맞아요. 그때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이번 AMD와의 협력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2029년 완공 목표로 미국의 대규모 퀀텀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고요. 네, 야심찬 계획이죠. 두 회사 CEO 모두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기존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학적 발견이나 혁신을 가속화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AMD 역시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슈퍼컴퓨터들 프론티어나 엘캐피탄 같은 시스템의 핵심 칩을 공급하면서 이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이걸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약점이요? 어떤 거죠?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계산 잠재력을 가진 건 맞는데 이게 양자 상태를 외부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소위 결맞음이라고 하죠. 이걸 지키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되게 민감하다고. 맞습니다. 아주 작은 외부 영향에도 상태가 그냥 쉽게 깨져버려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요. 이게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데 바로 여기서 AMD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하. AMD의 그 고성능 컴퓨팅 기술, 특히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이나 AI 가속 기술이 양자 계산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는 이른바 오류 정정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IBM의 양자 컴퓨터가 막 계산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AMD의 고전 컴퓨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오류를 감시하고 수정해주는 약간 파트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훨씬 안정적인 양자 계산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하고 고전 컴퓨터의 안정성, 제어 능력이 결합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IBM의 양자 시스템과 잘 통합만 된다면 분자 수준의 아주 정밀한 시뮬레이션이라던가 훨씬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 모델링, 또 되게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획기적이요. 어느 정도로요? 예를 들어서 현재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리는 계산을 며칠이나 몇 시간 단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 거죠. 물론 이게 양자 컴퓨팅이 언제 정말 실용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아직은 좀 먼 미래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아주 뜨겁습니다.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 분석을 보면 퀀텀 관련 산업 규모가 2024년에 약 40억 달러 정도인데 2030년에는 이게 970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와, 40억에서 97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 분야에 투자된다고 하니까 그 열기를 좀 실감할 수 있죠. 이야, 양자 컴퓨팅은 확실히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인데, 자, 그럼 시선을 다시 현재로 좀 돌려볼까요? AMD 관련해서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데이터 센터 쪽 얘기죠. 바로 오늘 트로이스트 증권이라는 곳에서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21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이 증권사가 지난 5년 동안은 계속 엔비디아 독주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AMD가 데이터 센터 AI나 GPU 시장에서는 좀 큰 힘을 쓰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한데요. 트로이스트가 주목한 건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 저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요. 네, 빅테크 기업들. 이 회사들이 AMD의 GPU하고 AI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 점을 본 거죠. 여기서 과거 AMD의 아주 극적인 성공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죠? 서버용 CPU 시장에서 AMD가 한동안 고전했었잖아요. 네, 인텔에 많이 밀렸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롬이라는 코드명의 2세대 에픽 프로세서를 딱 내놓으면서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18년에 1%에 불과했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20% 이상으로 확 끌어올렸거든요. 와, 1%에서 20%요? 네. 그때 경쟁사 대비해서 코어 수도 훨씬 많고 전력 효율성도 좋고 이게 아주 주요했었죠. 이걸 바로 로멜 효과라고 부르는데 트루이스트는 AMD의 새로운 AI 칩 MI355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도 비슷한 성공 스토리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CPU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이 GPU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과연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 정말 오랜 강자 엔비디아의 아성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죠. 물론 엔비디아는 여전히 막강하죠. 기술력이나 생태계 측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고객사들이 특정 공급업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한쪽에 너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군요. 네, 공급망 안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도 좀 대안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이 AMD의 GPU를 그냥 테스트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서비스 환경에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죠. 트로이스트는 그래서 꽤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AMD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최소 10% 정도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인데요. 10%요? 그것도 최소. 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AMD가 단순히 그냥 엔비디아보다 좀 저렴한 대안, 이 정도의 위치를 넘어섰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요? 네. 특히 MPU, 신경망 처리 정치 같이 특정 AI 연산에 특화된 칩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양자 컴퓨팅과 결합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 이런 데서는 엔비디아에게 정말 실질적인 경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더 넓게 보면요. AI 같은 이런 핵심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런 굵직한 소식들이 오늘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AMD 주가는 2.7% 상승해서 167.82달러 기록했고요. 파트너십 발표한 IBM 주가도 0.8% 올라서 241.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둘 다 올랐네요. 경쟁사인 엔비디아 주가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주가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근데 AMD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주가가 35%나 급등했었어요. 재무 상태도 상당히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쫙 묶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선 AMD와 IBM의 퀀텀 협력, 이건 단순히 두 회사의 기술 제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양자 컴퓨팅하고 AI, 그리고 전통적인 고성능 컴퓨팅, HPC가 서로 융합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약간 신호탄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과학 연구 방식이나 산업 문제 해결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미래의 큰 그림이군요. 그렇죠. 동시에 현재 가장 수익성이 높고 또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AMD가 과거 CPU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성공을 재현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AMD는 한편으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포석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제일 중요한 전쟁터인 데이터 센터 AI 시장에서 실질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미래와 형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이죠. 야, 정말 대단한 전략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IBM과의 파트너십 발표하고 또 트루이스트의 긍정적인 평가는 어쩌면 AMD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기술인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모두 확보하면서 새로운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곡점이요? 네, 과거 CPU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극적인 반전을 AI GPU와 퀀텀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요? 물론 뭐 관련 기업 주가 움직임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 자체의 변화가 중요하죠. 네, 이게 결국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과학적 발견의 속도라던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 그리고 AI와 복잡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사회의 어떤 근간, 이 근간을 이루는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뭐 신약 개발이 더 빨라지고 기후변화 예측이 더 정교해지고 우리가 매일 쓰는 AI 비서가 더 똑똑해지고 그 배경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AMD와 IBM이 손을 잡고 양자 컴퓨팅과 기존 고성능 컴퓨팅을 융합해서 현재로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에 도전하는 아주 야심찬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 네, 미래를 향한 도전. 그리고 둘째는 동시에 AMD가 막대한 성장이 기대되는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현재 시장에서의 성과가 함께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앞으로 그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올해 말로 예정된 AMD와 IBM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시스템 시연 결과. 이게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네, 첫 결과물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AMD의 새로운 AI GPU, 그 MI355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갈지, 특히 아까 언급했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채택이 정말 현실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 채택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IBM이 추진 중인 그 대규모 퀀텀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이것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단순히 시장 점유율 변화나 기업 간의 경쟁 구도 이런 걸 넘어서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팅과 기존 컴퓨팅이 점점 더 긴밀하게 통합된다면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떤 특정 분야에서 문제 해결 방식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 방식의 본질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건 도저히 계산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해결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기술 융합이 가져올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우리가 아직 던져보지 못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